성격 나오더라고. 내가 볼 때는 그냥 식생블록으로 해도 됐을 것 같은데, 돈 들여갖고 철근 콘크리트 옹벽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잘했다고. 이왕 한 건데 뭘 어떻게. 지 건물 지가 잘 짓겠다는데 팔아먹을 거지만. 그리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철근 콘크리트로 5m 이하 같은 경우는 철근 콘크리트로 하는 게 훨씬 더 튼튼하죠. 응? 그 이상 되면 뭐 우리 시공기술사님, 건축사님의 시공기술사님인데 맞죠? 그 이상 되면은 잘못하면 뭐 철근 콘크리트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또 그리고 또 뭐 아시겠지만 뭐 유보 지역에서 유보 용도나 보존 용도에서는 그 옹벽 같은 거 소단 두게 돼 있어요. 5m 할 때 이런 규정들. 그래서 그 규정들이 있는 거죠. 뭐 이건 다 아시는 거니까 토지거래가 필요하고 현재 시점 평가.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감정평가를 맹신하시면 안 돼요. 네? 네. 네. 또 눌러야죠. 됐어요. 아파트, 아니 뭐 경매 부동산 할 때 감정평가 명신하지 마시고 이제 현재 시점 평가예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 시점 평가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뭐 6개월, 뭐 길게는 1년 전 것도 있어요. 그래갖고 막 갔는데 1년 전 거 평가했더니 막 시세가 막 오르고 있으니까 전날 잠도 못 자고 눈 빨개 갖고 아침에 입찰한 거야. 나 혼자 내가 이거 썼는데 단독 입찰하면 첫 길에 단독 입찰하면 어떻게 하냐. 뚜껑 열었더니 20명 입찰했네. 2등 했어, 2등. 뒤에서. 뭐 이런 경우. 네. 그런 거 할 필요 없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미래 가치를 미반영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개발 재료나 개발 호재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고요. 그래서 지역 전문가가 필요한 거야. 나는 도로 나는 거 아는데, 옆으로,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토지 적성 평가. 죄송해요. 불편하지만 토지 적성 평가 처음 들어보시죠? 예. 사람 적성은 평가하지 않는데 토지는 적성 평가를 해요. 사람은 죽기 전에 변한데 근데 토지는 적성이 바뀌어요. 개발 적성으로. 그게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한 것은 우리가 이제 관리지역 세분할 때 이제 준도시하고 준독립을 합쳐놨더니 관리지역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제 관리지역을 세분해라. 언제까지? 뭐 수도권은 언제까지? 뭐 비수도권은 언제까지 하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토지 적성 평가가 모든 분야에 이용이 돼. 어떤 개발 지역으로 편입되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용도 지역이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반영하지 않는 거야. 감정 평가는. 그러니까 생산 관리는 생산 관리고 계획 관리는 계획 관리인 거예요. 근데 계획 관리 지역 안에 둘러싸여 있는 생산 관리는 계획 관리 지역으로 바뀌게 되죠. 언제냐야, 언제냐. 그 시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데 부동산 투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지금 당장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야. 그건 뭐야? 야바우지, 야바우. 지금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부동산 투자는.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야. 네. 그래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옆에 도로가 나요? 도로가 나면 도로는, 뭐,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자세하게 우리가 분리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개발할 때 우리가 연적개발 제한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연적개발. 연적개발이라는 개념이 있어. 국계법에도 나오고 수정법에도 나와요. 그럴 때 이제 나오는 개념이 분리조건인데 이제 그 분리조건이 있으면 따로따로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게 도로야. 분리조건을 따질 때. 능선이나 하천이 생기지는 않지. 갑자기. 근데 철도나 도로는 생길 수 있는데 철도도 잘 안 생겨요. 근데 도로는 생기는데 이제는 많이 완화해서 8m 이상의 도로. 8m 이상의 도로가 생기면 분리조건이 생기는 거야. 따로따로 뭘 따져줘요. 그래서 중요한 거야.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돈이 되는 게 농업진흥구역, 제가 농지민원 사례집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눠드리겠지만 거기 보시면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됩니다.
3헥타르 미만. 뭐 우리가 신청할 수는 없겠지만 알아서 해줘. 근데 그 분리 조건 따지는 게 뭐냐면 그게 뭐야, 농업진흥구역으로서의 그 존치 가치가 희박해지는 것들이지. 근데 그 나눠지는 게 뭐야? 철도나 도로가 되는 거예요. 도로가 왕복,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중로만 돼도 꽤 높지. 응? 8m가 뭐야? 8m는 이제 결국엔 소로 3류, 2류지. 소로 2류를 얘기하는 거고, 그 이상 되는 것도 20m 도로가 빡 생겼어요. 그 분리 조건에서 이제 절대 농지, 우리가 흔히 농업진흥구역이 3만 미만으로 잘라졌다 이거죠. 그럼 해제해줘요. 그럼 어떻게 돼? 대박인 거지, 뭐. 로또지, 로또. 로또 2등? 최소 2등. 로또 2등이 얼마예요? 나 모르겠는데. 1등도 될 수 있지. 땅이 좀 넓으면. 로또 1등 해봤자 차 뛰고 포 뛰면 한 15억 받잖아요. 15억에서 30억. 그럼 로또 2등, 1등 되는 거야. 농사 짓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 같은 거 할 때, 예를 들어서 산밑자락에 있는 것들. 너무 안 속에 들어가는 거 말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버리는 땅이 없어요. 버릴 땅이 없어요. 모든 땅엔 그 땅에 가치가 있어. 그만큼 싸겠지.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산꼭대기에 있으면 산꼭대기 있는 대로. 나는 거기에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발상의 전환을 해서 부가가치를 만들면 되는 거야.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톰 소요 모험. 응? 톰 소요 모험 소설에서 이모가 고모랑 살았나? 고모죠, 고모? 고모인가 이모가 살았잖아. 근데 이제 시키잖아. 담벼락 페인트 칠 하라고. 근데 자기 놀아야 되는데, 그 페인트 칠 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새끼가 돈 받고 칠하게 하잖아. 엄청 재밌는 척. 야, 이거 엄청 재밌어. 야, 그랬더니, 야, 진짜 그래? 야, 돈 내. 한 번씩 칠하려면. 발상의 전환 아니에요. 지들은 남들하고 막 같이 놀아야 되는데, 지 고모가 시킨 게 있잖아. 담벼락 페인트 칠 하라고. 이거 한 번씩 칠하는데 돈 받았잖아. 대동강물 파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발상의 전환이란 말이야. 자, 산 밑에 청정지역이야. 캠핑장, 야영장, 응? 우리 펫카페, 응?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해서 하는 거니까 저는 이제 뭐 경매물건 그래서 다양하게 보세요. 뭐 임야 패스, 농지 패스,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농지 패스 아니라는 거죠. 음. 제가 주로 보는 게 서민갑부하고 생활의 달인. 요즘은 저 못 보게 되는데 옛날에 많이 봤죠. 서민갑부나 생활의 달인. 엄청나게 노력하죠. 근데 그분들은 그런 거야. 일단은 저질러. 도전하고 저지르고 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죠. 툭 던지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공장 창고 경매의 특장점. 뭐 아까 명도 강제 집행까지 했다니까 뭐 관리명령제도 큰 공장 같은 경우는요 채권자가 관리를 해요. 아, 이거 월급 주고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보러 왔다 그러면 명함만 주면 쫙 불 켜서 안내해줘요. 그리고 기계기구가 많은 것들 어디가 좋냐? 대표적인 게 식품공장 이런 것들은 뭐 다 기계기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참고로 기계와 기구의 차이점이 뭐죠? 동력을 쓰냐 안 쓰냐. 기계는 동력을 쓰고요. 기구는 동력을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치라는 것은 공장의 정의가 그거예요. 산지법. 그 산지법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공장의 정의는 건축물, 공작물, 물품 제조 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 등 제조시설이라고 얘기해요. 기계 장치 등이라고 하지. 기계가 하나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장치는, 기계 기구, 기계. 이것들을 장치라고 해요.
그게 있는 게 공장이야. 어. 기계 제조시설하고 부대시설을 갖추고 산업분류코드에서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이게 공장에 대한 정의예요. 건축법에서 정의는 물품 제조, 가공, 수리를 하는 500제곱미터 이상을 공장이라고 하지. 네. 그리고 이종근생에서는 그것을 나눠놨죠. 제조, 가공과 수리점을 분리해놨죠. 그 다음에 공장과 제조업소의 차이점은, 배추시설을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배추시설은 세 가지인데, 대기배출, 폐수배출, 소음진동. 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어렵죠? 네. 여기서, 근데 과정이야. 공장 창고 하니까 공장 창고 일반에 대해서는 강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학습 일반, 경매 학습 일반. 이건 다 알 거니까 넘어가고요. 응? 응.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왜라는 물음을 하고 역발상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강의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비판하셔야 돼요. 저 양반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비판해야지. 그 다음에 히스토리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입찰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경매를 효과적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폐찰학습 하세요. 응? 저거는 이수부화에 나오죠. 저 포도는 되게 실 거야. 이러지 말고 또 지나가다 다시 가다 보면 다 익었을지도 몰라. 그 포도가. 그러니까 가서 나는 저거 포도가 되게 실 거라고 생각해서 뛰다가 점프 몇 번 하다가 포기했는데 다른 사람은 그걸 익을 때까지 익혔는지 익을 때까지 기다렸는지 그걸 한번 결과를 보시란 말이야. 응? 돈 안 주고 배울 수 있는 거잖아. 폐찰학습이라는 게. 응? 그리고 내가 경험을 해봐야지 정확히 알아요. 네.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 오신 거고 내가 경험을 해봐야지 정확히 알아요. 그러니까 친구를 꼬셔. 친구하고 멱살이나 머리끄댕이 잡고 한번 싸울 생각하고 야, 나 5억 있어. 너 얼마 있니? 6억 있대. 그러면 나는 내가 1억으로 치는 머리를 댈게.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응? 왜 11억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5억하고 이전 비용 있어야 되잖아. 또 대출 받을 때. 그 다음에 이게 경매가 공장 창고 같은 게 좋은 이유가 내가 법인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은행에서 어서 오세요 해요. 요즘 아파트 대출 잘 안 해주거든요. 은행의 생리가 뭐예요? 예대마진이야, 은행의 생리는. 보험도 팔고 카드도 팔아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대마진이란 말이야. 근데 은행에서 지금 돈 줄 데가 없네.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또 뭐 있어? 뭐 이런 데서 돈 줄 데가 없는 거야. 아파트는 가격이 지금 불안하고 역전세 뭐 얘기 나오고 있어. 응? 근데 뭐 어떻게 해? 지금 막 서로 뺏어가게 한단 말이야. 옛날에는 자기들끼리 단합을 해서 대화를 안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 서로 뺏어가. 3.3% 후반으로 꼬시고. 그래요? 네. 처음 얘기해놓고 5.5%도 얘기하시죠. 그거는 이제 자본고기니까. 자본고기는 그렇고요. 공장은 그렇지 않아요. 네. 지금 각 은행마다 지점장들 머리 싸매고 있어. 기업은행은 기업은행 나름대로, 하나은행은 하나은행 나름대로, 응? 또 뭐 우리은행은 우리은행 나름대로 서로 뺏어가는 거야. 응? 여러분들은 뭐 대출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2년마다 갈아타라고. 은행 대출 2년마다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영업인데 자본고기 물고기 주는 거 미끼 주는 거 보셨어요? 안 줘. 그걸 잘 이용하는 거죠. 가서 울어야 돼. 애기도 그렇잖아. 울어야지 젖을 물리지. 엄마가 알아서 물려주시지. 그런데도 울면 이 새끼가 찝찝한가 보다. 뭐 이게 다 안단 말이에요. 가서 우세요. 응? 토지 같은 경우는 공장은 좀 더 많이 토지도 90도 뭐 이렇게 돼요. 토지는 그렇게는 안 되죠. 대신 경매니까 낙찰가 인정해 주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허가 받은 다음에 1금융권으로 갈아타요. 1금융권.
기업은행이나 우리나 뭐 이런 데서는 원형지를 이렇게 하진 않아요. 취급을 안 해.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지역 농협이나 산림조합이나 아니면 축협이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한 다음에, 그리고 제일 좋은 거 있잖아요. 경매는 그렇게 갈 필요도 없어요. 그 경매부 쪽 나올 때 그 입찰 그 있잖아. 영수증을 이렇게 살살 흔들고 나오시면 다 알아요. 네. 거기가 제출 제일 많이 해줘. 일단 거기서 받아. 네? 받고 갈아타세요. 응? 중도상환 수수료 2년 이하까지는 있어요. 1년만 하고 또 그 금리 더 싸면 갈아타는 거지. 계산기만 두들겨 보면 알잖아요. 예? 그잖아. 중도상환 수수료. 건물 허가 받은 다음에 건물을 지으면 1금융권으로 가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제가 제 영상에 내가 신탁에 대해서도 했는데 이제 신탁을 많이 활용하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신탁제도 많이 활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권리분석, 뭐 이런 거 빼고요. 아까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이런 거. 아까 말한 대로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형식적 경매에서는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가 없습니다. 참고로. 그 다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의 범위, 일반적으로. 산지관리법에서. 분묘가 있어요. 분묘가 미치는 범위. 어디까지 놓고 개발할 수 있어요? 중심선에서. 네, 5m 맞습니다. 정확히 아시네요. 네, 산지관리법에 있습니다. 그다음 유치권 배제 신청과 필요비 유의표. 자, 유치권 배제 신청을 했다고 해서 유치권이 성립이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유치권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유치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법원에다 유치권 신고했다. 법원에 유치권 신고가 했어. 유치권이 성립돼요? 몰라. 가서 봐야 돼. 자, 일반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이에요, 일반적으로. 지어진 지 한 20년 됐어. 근데 무슨 유치권이야. 지어진 지 한 10년 됐어. 무슨 유치권이야. 이익비겠지. 이익비에 대한 유치권이겠지. 됐죠? 근데 갔더니 뭐 토목공사 하다 말았어. 네? 유치권이 성립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모르줘요. 땅 주인이 이긴다니까. 땅 주인이 이겨. 건물이 다 완성이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건물이 다 완성이 됐어. 그렇죠. 지료를 받고. 또, 건물이 다 완성이 됐어. 불법 사항이 없어. 그냥 하다가 말았어. 아직 마무리 안 해서 준공이 안 났어. 그럼 내가, 채권자 대위권으로 해서, 건물 준공 낼 수 있어요. 다만, 건축물 대장이 없지. 그럼 못 팔지? 그럼 만들어야죠. 우리 특조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건축사님 잘 아시지만 7년마다 이방 건축물 양성화 다 있어. 그거는 어디요? 양성은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제가 얘기했잖아. 건물은 불법 사항이 없는데 이제 이 사람이 짓다가 도망간 거기 때문에 이제 내가 건물을 등기를 한 것뿐이니까 양성화 되죠. 다 해줘요. 7년마다 이제 뭐 몇 년 전에 있었으니까 조만간 오겠죠. 매년 있어요, 매년. 네, 매년 있어요. 7년마다 와요, 7년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도 7년마다 와요. 매번 와. 보증인 해갖고. 네. 지금은 이제 많이 투명화 됐죠.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 제발 일 좀 벌리세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문제인 거지. 일을 벌려서. 자, 우리 건축사님은 오늘 저하고 공부하신 내용은 뭐 저보다는 연배시지만 제가 일 벌리는 건 많이 벌렸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을 좀 벌리세요. 네, 일을 벌리시면 됩니다. 스트레스를 너네는 스트레스 쌓이기 싫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그냥 계속 친구들이랑 산에 가시면 돼요. 산에 가시면 되는데 젊으시잖아요. 네, 일을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절차 분석, 출구 전략이 있어야 되죠. 내가 경매 낙찰 받았는데 임대도 안 나고 팔지도 않으면 내가 공장 운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를 그려보세요. 크리에이티브하게. 낙차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 피카가 능사는 아니야.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아무리 좋아도 카페나, 이런 걸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스크린이죠, 스크린. 스크린. 요즘 골프 대중화됐잖아. 스크린 야구도 있고, 스크린 골프도 있고, 뭐 또 테니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이제는 뭐, 먹고 마시고 놀자야. 응? 그러니까 그런 땅은 어디서 하냐면, 용도 지역이 낮은데, 보존관리나 생산관리 지역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쭉 갖고 있다 보면 토지 적성이 바뀌네? 그러면 땅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거지. 예. 그런 거에서 좋잖아. 운동시설, 배드민턴. 아까 내가 배드민턴은 얘기 안 했는데, 배드민턴도 굉장히 많이 해요. 사회체육으로. 아침마다. 선생님은 운동을 뭐 하세요? 골프? 또 다른 거요? 러닝. 네, 러닝. 네. 그러니까, 공장 같은 거 한 300평 받아서 실내 러닝장 만드세요. 네? 창고 같은 거 한 300평짜리 받아서 실내 러닝장 만드는 거예요. 거기 가면 다 할 수 있는 거야. 트랙을 메비우스 띠처럼 만들어서 제가 한 10년 전에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거든요. 아니, 그때만 해도 공기가 너무 안 좋은 거야. 뭐 미세먼지 어쩌고저쩌고. 거기다 안에다가 공기청정기만 하나 넣어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침에 가서 쫙 뛰고, 운동하고, 가운데다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웨이트 트레이닝 할 수 있는 것들 놓고, 그래갖고 이제 막 2층으로 뛰게 하는 거예요. 메비우스 띠처럼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1층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코스를 막 꼬면 되잖아. 응? 재밌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 창고 같은 데 친구가 그거 한 10m 나와. 창고가 한 300평이다. 그러면 친구는 10m 나와요. 그럼 3층으로 만들어서 언덕도 만들어. 숨차게. 내리막도 만들고. 예? 우리 신진아 중에서 입을 못 다무네. 큰일 났네.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강의가 똑같지 않아요. 이렇게 집중도가 좋고 호응이 좋으면 제가 상상했던 것들. 대부분 이제 창고인데 길이 안 좋은 거야. 진입도로가. 그런 것들은 뭐 아침에 운동하러 오는데 공장지대 이제 소규모 공장들 사장님들 운동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가운데다가 공간 활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연습장 만들어. 네, 스크린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거기 내 지역으로 편입되잖아요. 그러면 일반 음식점 만들어. 술도 팔게. 저녁에서 거기서 모임하라 그래. 네? 딱 운동하는 사람들이 정해졌잖아. 뭐 회원제로 받아요. 한 달에 얼마씩? 다 이용하잖아. 그다음 수영장도 만들어. 300평인데 수영장 못 만들겠어요? 레인 한 몇 개 깔면 되지. 비도시 지역에 종합 스포츠 센터. 하면 되지. 그다음 요즘은 또 이제 골프 선수들도 되게 많아요. 뭐 그런 친구들 뭐 파트타임으로 이용하면 되잖아. 월급 주고. 그리고 너 공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비도시 지역에서 공장하는 사람들이 공치러 다니지 도시대에 있는 사람은 공치러 못 가요, 잘. 예, 예.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 일하다가. 5시, 아니야, 4시 50분 티어? 4시 50분 티어. 하여튼 5시에 티업이 시작하는데, 한 4시 반쯤 나가요, 사무실에서. 우리 사무실에서 5분만 가면 중부 CC거든요. 가갖고, 이제 좀 싫은 소리 듣지. 야, 빨리빨리 다녀. 아, 네. 그냥 라운딩 하는 거야. 연습 스윙 없이. 바로, 막, 알지? 돈코스인지 서코스인지. 일단 달려가는 거지. 신발 정해매면서. 그냥 티셔츠 하고 이제 저녁에 야간에 또 이제 맥주 마시면서.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요즘 비싸서 못 가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발상의 전환. 많이 다니세요, 많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들, 의식주, 관훈상제, 실버, 웰빙, 키즈, 펫, 환경, 거기다 또 뭐 붙일 게 또 있나요?
저도 좀 뭐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의견 선생님, 뭘 주실 거예요? 예? 뭐? 리사이클, 갖고 환경. 예. 요즘에 조금 제가 보는 거는 그 병세권이라고 하거든요. 예. 병원 쪽이 있잖아요. 이게 노후화가 되니까 병원 쪽 그 라인들이 좀 많이 가요. 거기서 뭘 할까, 뭘 할까. 어차피 대형 병원, 우리나라 5대 병원, 6대 병원 뭐 있는데 그 위주에 당연히 뭐 아파트는 당연히 그쪽에 보면 있고요. 그 위주의 상업식들을 좀 더 많이 할까, 어떻게 할까. 요즘에는 보고 그쪽 라인들은 어차피 많이 그쪽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아파트 같은 것도 서로 병에서 나중에 10년 되면 힘드니까 아파트 때가 주력을 갈 거고, 그다음 특히 병세권 같은 경우 병세권 위주의 쪽 라인 쪽에 뭘 좀 더 투자를 하거나 그쪽에 가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병원대 중심지 빼고는 외곽 지역들 상대를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 저 같은 쪽에서는 그쪽으로 조금 여유 있는 분은 바로 이렇게 수익이 안 나요. 그쪽으로 소리를 내고 다시 그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동세, 그래도 요즘엔 동세권이라 불러요. 동세권. 그러니까 거기다 주로 뭘? 그러니까 뭐 노인 주택 같은 거? 네, 약간 그런 쪽으로 또 있고 거기 주택도 이제 뭐 거기에 대하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도 들어갈 때는 거기에 그 사람들이 리모델링 할 때도 이 요즘에 약간 싱크대는 좀 갖게 뭐 편하게 좀 다 자기가 리모델을 좀 하더라고요. 그런 네. 이쪽으로 아파트가 좀 나오긴 나오는데 그런 것보다 실제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예. 수요층이 딱 거기 임대를 놓으셔도 돼요. 예.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생각해요. 아니면은 그쪽에 상가 쪽으로도 하는데 아파트 앞에 보통 요즘에 또 임대가 많이 나오면 보통 사람들이 약간 고깃집이나 다이집, 자연들이 되고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한번 들어오면 또 나가지가 않으니까 한번 들어오면 또 오래 있으니까 그냥 그쪽으로 생각하시는 분이고 상가가 지금 조금 많이 안 좋으니까 예. 그쪽으로도 계속 수요가 많이 네, 그쪽으로 미리 투자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다른 분야에도 다른 분야에도 계속 뭐 힘들다 해도 보시는 분은 계속 보시더라고요. 더 잘 보시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좀 높으니까. 예. 지금 보면은 이제 상가 비율이, 뭐 우리 건축사님도, 공감하시죠? LH에서 뭐, 나라에서 했지만, 미래도 상가가 너무 많잖아요, 비율이. 예. 이게 들어간 사람한테 음. 주고 많이 예.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변했어요. 온라인 쇼핑인데, 그러니까 지금 노선 상가들을 너무 많이 해놓은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뭐 아파트는 뭐 그렇다 치는데, 아까 이제 병세권 얘기했는데, 어, 저는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저는 예전에 그런 거에 있었어요. 대학교 근처에 살면 좋겠다. 젊은 친구들을 보고, 재밌지 않겠나. 먹거리도 많고, 음식값도 싸고, 요즘 서울 쪽에 있는 대학들 보면은 좀 글로벌 하잖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상가가 다 망했네. 그 다음에 이제 시청이나, 옛날에는 법원 앞에, 지금 아직도 서초동 앞에 이제 법조타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 건물 하나 갖고 있으면은, 뭐 대대손도 먹고 살 것처럼 했는데, 지금 전부 다 이제 뭐 로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온라인 상으로 이제 움직이게 돼요. 그리고 뭐 가서 뭐 저도 불편해. 뭐 동기들 가면은 막 주차장도 요즘 차는 못 들어가 주차장에 기계식에 조그만 건물은. 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시청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다 뚜벅이 돼서 뭐 민원 같은 거 볼 때는 했는데 요즘은 다 전자문서로 제출을 하잖아요. 그래도 남은 게 역세권이야.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이제 사람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제 생리 현상이 심각해져요. 오줌 못 참아. 그래서 특히 서울 같은데, 난 왜 서울에 전철 옆에 모여 사나 그랬더니 인심이 안 좋아. 화장실 문을 다 잠갔네. 좀 급하면 큰일 나겠어.
근데 전철역에는 안에 내려가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얘기하는데 병세권 얘기했잖아요. 반대로 저는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두 가지거든요. 역에서 1km 이내에 요양병원과 규모 이상의 요양병원, 그다음에 또 수목장, 그리고 그다음에 또 초역세권에 그 병원을 유치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1층의 병원. 그러니까 나이를 드셔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기획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야.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그것도 이제 경험에 의해서 한 건데, 한 30년 단골이래. 우리 곤지암 이제 시골이잖아요. 촌이잖아요. 30년, 거의 30년 가까이 단골인데, 이제 할머니가 그랬대. 의사 선생님한테, 원장님한테. 원장님, 이제 다음에는 못 온다고. 왜냐면 거기가 2층이야. 엘리베이터가 없고, 옛날 도끼다시로 돼서 가파라. 병원 갔다가, 병을 얻으신 분도 있어요. 넘어지셔서. 예?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야. 엘리베이터도 없지. 그 다음에 그 도끼다시로 돼서 민들민들하고, 예전처럼 이렇게 직각이 아니야. 살짝 하도 달아갖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미끄러지는 거야. 아, 젊은 사람도 거기 숨찬데, 올라가는데 숨찬데, 응? 그래갖고 이제 얘기했대잖아. 내가 거기서 착안했잖아. 그래서, 1층에다가 병원을 유치해야 되겠구나. 버스에서 내려서, 전철역에서 내려서 그냥 올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불편한 거야. 차를 끌고 가기도 불편해. 내 집은 전철이야. 근데 병원이 전철역에 없어. 그러면 불편한 거죠. 차를 끌고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전철역에 1층에다 유치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령화돼서, 또 이거는 예전에 이제 일본을 벤치마킹 했던 거예요. 일본의 유골함이 택배로 오네? 네, 유골함 택배로 와요. 네. 아니, 화장해갖고 택배로 온다고. 일본은 불교 국가잖아요. 유골함 납고를 어디로 하냐면, 지금은 이제 바뀌었겠지. 그것도 한참 전 얘기니까. 절로 오는데, 누가 들고 오는 게 아니야. 택배로 와. 어머니 100살, 아들 80살인데, 아들이 병원에 있네. 어머니 장례를 못 치르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어머니 화장해가지고 자동으로 절로 와. 유골함이. 이게 한참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때 내가 예의주시했지. 일본은 화장 문화인데 우리는 매장 문화였거든요. 그때 화장률이 70%가 안 됐을 때였어. 그래갖고 야, 우리도 저렇게 될까? 근데 우리 할머니가 그랬거든. 자기는 뜨거운 물에 넣지 말라고. 그래갖고 고민을 많이 했지. 그리고 할머니 매장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우리 작은아버지도 딱 했는데 어느 날 우리 막내 작은아버지가 그러는 거야. 그리고 근데 우리 형수님이, 둘째 형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먼저. 그 형수님을 했는데, 우리 형수님도 자기 죽으면 뜨거운 물에 넣지 말라고 그랬거든? 근데 뭐 방법이 없어. 뜨거운 물에 들어가셨지. 근데 그걸 쫙 하고, 우리 작은아버지가 그런 거야. 자기도 깔끔해 보이는 거야. 우리 선산에다가 그냥 표시석만 간단히 했어요. 한 30cm? 50cm, 30cm인가 보다. 50cm, 30cm 표시석만 하고 거기다가 화장한 거니까 뭐 유골함도 그냥 초벌한 걸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한 50cm밖에 안 파. 뭐 짐승들이 달라들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50cm 정도만 이렇게 삽으로 우리끼리 파가지고 딱 해서 자리 맞춰서 넣고 거기다가 이제 하고 표시석 하나 미리 맞춰가지고 들고 올라가서 딱 끝이야. 사실 표시석도 귀찮더라고. 벌초하려니까. 응? 그래도 그건 하나 있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해놓고 그걸 끝이야. 그랬더니 작은아버님이 보시더니 그러더라고. 저한테. 나도 저렇게 해주라고. 그렇게 해드렸어요. 우리 선산이니까. 가서 뭐 남들은 뭐 자기들은 어쩌지 남들은 뭐 혐오스러워. 뭐 납골 이렇게 해놓은 거. 뭐 그런 것들. 그래서 그리고 뭐 남들이 와보지 않는 묘지공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묘지공원이라고 하잖아, 묘지공원. 공원인데
가나? 애들이? 안 가잖아. 말 그대로 공원이면 피크닉 아니야. 김밥도 사들고 가서 잘 해놔야지. 애들 물놀이도 하고, 뭐, 유시수도 따먹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는 농지를 그렇게 전용할 수 있게끔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제안해 보려고 그래요. 네. 그 다음에 골프비도 너무 비싸잖아. 네. 언더레이션 필요 없어요. 상가서 할 거. 평지에다가 흙 받아가지고 딱 하고 난이도는 그린을 조그맣게 만드는 거야. 응? 반경, 예를 들어서 뭐 10m? 아유, 싫어요.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네, 난이도를 거기서 만드는 거 평평하게. 그 다음에 이번 코로나 겪었잖아요. 샤워장 만들 필요 없어. 간이 샤워장으로 해서 하고 샤워도 안 해. 화장실 간이 화장실 하고 샤워는 집에 가서 하라고. 대신 깎아주는 거야. 뭐 3만 원, 5만 원만 받는 거지. 그 다음에 그거 있잖아. 평지니까 카트가 필요 없는 거죠. 모노레일도 필요 없어. 평지인데 무슨 모노레일 필요 있어. 그냥 구르마 끌고 다니는 거지. 체력 단련자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 평지가 아니에요. 언더레이션이 있어. 두 바퀴 돌려보면 나중에 종아리 쥐나. 그 카트 끌고 올라가면. 용인에 그거 있었잖아요. 경찰대 체력 단련장. 마지막에 라인으로 올라갈 때 다리에 쥐나. 두 바퀴째 돌고 올라가려면. 언덕이야.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절대 농지를 영구 구조물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유사시면 뭐야? 노타리 치면 그래요. 노타리 치고 그냥 옥수수 심으면 끝이야. 죽는데, 다른 나라에서 전쟁 벌여서 지금 식량 자원이 무기화 되는데 골프가 문제야? 그죠? 그리고 골프 치는 사람이 땡볕 그늘 가려? 양산 쓰고 다니면 되지? 소나무는 어디서 버리는 나무들 가운데다 쫙 하고 홀 간격 100m. 이렇게 해놓는 거야. 홀 간격 100m. 이렇게 해놓고 그냥 하는 거지. 싸게. 그 다음에 수목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뭐 돌아가신 분이 뭐 문제야? 식량 자원이 무기가 되는데 그냥 쫙 심어놓는 거예요. 유시수 쫙 심어놓고 감나무든 밤나무든 대추나무든 쫙 심어놓는 거예요. 은행나무든 넓게 그리고 갖고서 하나씩 줘. 싸게. 솔직히 그 말이 안 되죠. 수목장 하는데 나무 한 그루에 1,000만 원 넘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응? 그리고 뭐 화장했기 때문에 다 필요도 없어요. 죽은 사람이 뭐. 내가 우스갯소리를 하잖아요. 펫 관련된 사업 많이 하시라고. 왜? 왜 펫 관련된 사업을 많이 좋다고 그랬죠? 그렇지. 강아지는 말이 없어요. 네. 조금, 강아지는 말이 없어요. 아이고, 뭐, 많네. 공부할 건 많네. 명도, 공부하시면서 수익 분석, 가치 분석은 비교, 원가, 수익 반응 수익인데, 뭐, 정 안 되면 원가 방식으로 하면 되고, 공장 창고 가치 판단 기준은 진입도로다. 내가 집을 짓고 살아도 진입도로가 넓은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에 살짝 길이 없네, 맹진에 길 내면 되는 거예요. 4m 도로보다는 6m 도로를, 6m 도로보다는 8m 도로를, 그 길을 내시면 돼요. 그리고 길이 없다, 땅 모양이 못생겼다, 그만큼 싸. 응? 맹지를 주셨어요. 당연하죠. 고수들은 맹지를 주겠습니다. 고수가 맹지를 두려워해요? 그럼, 맹지를 좋아한다. 왜? 그러니까, 아니, 맹지하고 보존산지하고 농업진흥구역 안 사면 할 게 뭐 있어요? 예? 그 다음 배당 관련돼서, 배당은 내가 공인중개사들은 아셔야 됩니다. 우리 건축사님. 예. 우리가 권리, 절차, 명도, 수익. 근데 공인중개사들은 임대 중개하고 하기 때문에 배당을 아셔야 되고, 우리나라 통솔은 아직 안 보는 흡수소리야. 예. 공장 찾고 일반 재벌, 아이고, 지도가 되게 많은가 본데? 내가 만들어 놓고 있는데 지도를 못 따라가네. 예.
산지법 공장 정의는 아까 얼핏 언급했고요. 배추시설 설치가 일반 공장과 제조업소의 차이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창고와 소매점의 차이는 보세구역 지정 여부밖에 없어요. 제가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창고형 소매점. 아니, 물건 보관하면 되는 거지. 뭐 창고에다 보관하나? 요즘 창고에서도 물건 팔 수 있고, 소매점에서도 물건 잔뜩 보관할 수 있지. 그러니까 창고와 소매점의 차이는 보세구역 지정 여부밖에 차이가 없어요. 관세 관련해서. 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면적도 우리 건축사님 소매점이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소매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뭘 150평짜리 창고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면적으로 차이를 줄 게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뭐 소매점도 300평이다. 소방시설, 스프링클러 다 해야 돼. 그잖아. 그러니까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다만 보세구역을 지정받을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공장과 창고의 종류. 아까 계획입지, 개별입지 말씀드렸고, 일반 공장 제조업소, 특수창고, 행거, 도크, 냉동, 냉장, 이런 것들. 그래서 냉동, 냉장 시설이 돼 있거나, 행거 시설이 돼 있거나, 요즘 다, 우리 두 분 다, 우리 중개사, 건축사님 이분은 좀 좋아 보이나? 이 양복은 걸어야 되잖아요. 행거 창고에서 판매해요. 행거 창고에다 쫙 걸어놓고, 온라인으로 주문 들어오면, 이제 거기에 맞게서 종류, 사이즈 맞게 해서 택배로 보내줘. 걸어놔야 되는 거야. 우리 우리 선생님이 입고 있는 것은 그냥 바닥에다 접어놓죠. 예, 박스에다. 그래서 가서 이런 건 일반 창고. 친구 안 높아도 돼. 친구 높으면 짜증나. 일하는 사람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도크 시설, 뭐 이런 것들, 특수한 것들, 창고들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뜨는 게 이제 수도권은 요즘 다 그거잖아요. 냉동, 냉장. 예?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농산물 전처리. 그런 것들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장 창고 경매 물건 분석하는데 정보 사이트, 부동산 정보 활용 사이트 잘 활용하셔야 돼요. 예? 나 정보를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예. 그냥 적당히 가서. 안 때려. 경매 낙찰받으러 가도 안 때려. 특히 가면 절대 안 때려. 저 니들이 왜 왔을까 그러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부동산 정보 활용 사이트 굉장히 많죠. 경기도 포털, 그 다음에 토지 이음, 뭐 다드림, 산지 같은 경우는 다드림, 그 외에도 네이버나 다음 지도도 기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지자체별로 생활지리 웹포탈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정보 사이트 활용은 유료 경매 뭐 보시고, 공매, 온비드, 뭐 온비드 물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지나가시다가, 이제 자산관리공사에서 판매하는 거 있죠? 네, 그런 것들. 뭐 딱 갔는데, 요즘은 좋아요. 그냥 우클릭해서 보시면 다 이게 개인인지 나라 땅인지 다 나오거든. 우리가 이제 국유재산법하고, 이제 공유재산이 물품관리법, 우리가 줄여서 이제 공유재산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판매하는 것들, 어떤 것을 팔죠? 어떤? 일반 재산. 행정재산은 안 팔고, 용도 폐지하기 전까지는, 행정재산은 공용, 공공용, 기업용, 이렇게 구분을 하고, 일반 재산은, 그러니까 관리청이 기획재정부야. 딱 했는데 관리청이 토지대장을 딱 떼어봤더니 국토교통부다. 그 다음에 농림수산식품부다. 맞죠? 계속 바뀌니까 막 헷갈려. 행안부, 안행부에서 또 행안부로 바뀌고 또 헷갈려 죽겠어. 그러면 그거는 행정재산인 거고. 나머지는 캔코에다 전화하시면 잘 가르쳐 줍니다. 이거 파는 건지 안 파는 건지, 어떻게 파는 건지.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대법원 경제정보, 입찰하시기에는 대법원 경매정보 들어가셔서 제가 시연을 해드릴 거예요. 물건 보실 때 꼭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서 문건 송달 내역, 문건 접수 내역을 보셔서 사건을 확인하셔야 되고, 부동산 정보 활용 잘 하시고, 종물 처리, 기계장치, 공장재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실사례를 가지고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올려주세요.
뭐 점심을 조금 늦게 먹더라도 공부를 해서 다 알 수 있게끔. 공장 창고 원형지 개발, 개발 절차, 농지 개발, 산지 개발, 개발 중인 경매 물건, 낙찰 받으면 뭐 유치권인지 법정지상권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토지 소유자가 유리해요. 예를 들어서 뭐 거기 근데 아파트 짓다 말았다. 불편해. 그건 불편하고. 제가 말하는 것은 건물의 가치보다 토지 가치가 높았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 개발 절차, 대상 규모 기준, 도로 비용 제한, 공장 농지 산지, 용도지역 개발 비용 제한, 건축법상 도로 성장 관리 계획,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아까 뭐 제한에 들어가는 거죠. 상수원 관리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농지 개발, 농지 개발이 돈이 돼요. 우리가 말하는 농지 개량 시설, 우리가 농로 같은 경우는 농지 개량 시설이에요. 쉽게 말하면 농지인 겁니다. 농지증 받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어요. 농지증 받는 것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심사 요령, 하여튼 공부할 양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개발 비용 우린 개발 비용 당연히 내죠. 개발 비용을 어떻게 하면 감면 받느냐? 산지 유통 시설 이런 것들을 해갖고 감면을 받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임대 놓는 거죠. 농지 갖고 농업용 창고 지어서 임대 놓으면 그거 불법이에요. 농지법 위반입니다. 농업용 창고는 내가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지 유통 시설 이런 것들로 개발을 해서 농지 보존 부담도 감면받고, 그다음 농지 같은 경우는 용도 변경이 5년이라는 거. 그다음 산지 개발. 농지보다 임야가 좋죠. 농지는 농지 이용 의무가 있죠. 임야가 임야지 뭐. 임업용 산지, 산림보호구역, 개발 비용 감면. 그 다음에 개발 중인 것은 뭐 법정지상권 아니면 유치권이겠지 뭐. 허가 승계하는 부분. 뭐 간단해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공장 창고 경매 시 주의할 점. 뭐 취득, 뭐 쓰레기 뭐 이런 것들 뭐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는 거 사세요. 멀리 있는 거 사지 말고. 제주도 샀다가 제주도 가려면 몇 번이나 가겠어.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좋아. 면세점 가서 뭐라도 하니까. 근데 왔다 갔다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뭐 100억짜리 샀다. 그러면 거기 상주해야지. 근데 꼴랑 1억짜리 하나 사가지고 뭐 땅 5천만 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경비도 안 나와. 응? 여기도 많아요. 그런 거는. 응? 그 다음 명도할 때 뭐 폐기물, 종물, 제세공과금, 시설분담금, 처분 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있는 거, 뭐 이런 정도. 자, 인생 도처 유상수. 뭐 이 세상에는 고수가 많이 있다는 말인데 이게 단순한 그런 말장난은 아니고요. 자기가 맡은 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우리 기술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인생 1막 멋지게 사셨잖아요. 이제 2막 도전하시고 또 하시다가 또 3막도 도전하실 건데 자기 분야에서 맡은 거 열심히 하시는 게 이 세상의 고수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무협지 나오는 뭐 고수들 많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뭐 전에 2023년도 9월 달에 화성에서 김범철이라는 사람하고 공부했는데 참 많이 됐다. 경매 철학을 가지세요. 뭐든지. 뭐 중계 20년 더 했어요. 줄이고 있어요. 나이도 줄이고 있고 50 넘은다부터 나이를 잘 안 셉니다. 좀 부끄러워지더라고 나이 먹은 게. 그래서 이제 누가 물어보면 에?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안 물어봐. 실례인 줄 알아서. 그다음에 경매도 오래 했죠. 많이 받았고 많이 명도하고 철없을 때는 그냥 뭐 법대로 후회도 많이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제가 지금 사는 것은 그런 거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될 수 있으면은 피하시면 돼요. 굳이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넘들을 위해서 내가 한번 내 손을 버려서 이렇게 치워줄 일은 있겠죠. 어? 하지만 이제 굳이 그렇게 하실 건 없고, 능력도 안 되는데, 괜히 막 더럽게 묻히고, 가서 똥 기저귀 맞으면 안 되잖아. 하시고, 그냥 다니세요. 이럴 날은 그냥 막 다니세요. 그리고 좋아. 요즘은 잘 돼 있어.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그 지역의 경매 물건 딱 치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분석해놨어, 벌써. 그럼 그거 한번 가서 보시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자세히 가르쳐줘.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얘기해서 또 알아요? 자기가 팔아준다는데? 100만 원에 받아오면 120에 팔아준대. 뭐 이거 띄고 차 띄고 포 띄고 20% 수익 낼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응? 녹화 꺼야지 잠깐. 끄면 되죠. 뭐 또 압니까? 제가 일기 때는 제주도 안 갔지만 제주도 물건 올려주면 제주도 임장도 가야 되고요. 저는 다 갔다 와요. 수업이 끝나도 한 번씩 봐요. 집이 좋지? 예? 이기예요. 이게. 예. 제가 공장 이제 경매 강의한 게 한 15년 전에 강의를 했었어요. 예. 그때 이제 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이제 입문 강의를 한 거죠. 경매 입문.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그래갖고 이제 중간에도 많이 이제 중개사님들이 경매 좀 가르쳐 주라고. 그럼 제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인강 들으라고, 인강. 나보다 훨씬 잘하더라. 예전에는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경매 강의 안 했어요. 근데 지금 뭐 경매 강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30강. 대단해. 이렇게 뭐 권리 분석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것만 잘 들으면 돼. 그래서 내가 해야죠. 경매 강의? 인강 들으세요. 인터넷. 유튜브 봐, 유튜브. 유튜브 보면 잘 해놨어. 뭐 있잖아요. 그리고 좀, 이제 근데 토지에 대해서는 다 엉망인 거예요. 뭐 수병구역하고 특별대체지역 설명해놨는데, 뭐 엉망이야. 내용이 이상해. 공장 설립 승인지역? 그래. 공장 설립 승인지역이니까 공장이 가능한 땅이라고, 좋은 땅이라고 설명해 놓더라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안 하는 거죠. 사실은 내일도 이제 저희 이제 그 공장 중개, 토지 개발에서 중개사들, 중개업에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침 7시 반에 저랑 같이 공부를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숙제 내준 게 이제 배추시설 설치 제한 지역하고 그다음에 공장 설립 승인 지역. 토지 이용이 계속 나오니까 제가 설명은 드릴 거지만 그래도 미리 공부를 해갖고 오면 이해를 하잖아. 그러니까 저는 잘못 알고 있는 부분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접도구역.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접도구역에 대한 거. 예, 접도구역. 그러니까 우리 비도시 지역에서 개발할 때는 접도구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뭐 이런 것도. 아까 공지의 개념이 있죠? 공지의 개념. 접도구역도 있어요. 접도구역은 내 부지에서, 대지 경계선에서 이제 국도나 지방도 같은 경우는 5m를 띄게 돼 있죠. 대신 그 접도구역 안에 있는 토지가 건폐율 계산에는 산입이 돼요. 이해 가셨어요? 예전에는 뭐 어느 지자체는 안 해주고 했는데 지금은 유권 해석을 해서 지금은 이제 건폐율 이제 산입을 해주거든요. 건폐율 계산할 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접도구역 그 도로에 있는데 뭐 굳이 뭐 건물 앞에 딱 붙일 이유가 없어요. 어느 정도 떼가지고 차가 하는 거. 이제 우리 건축사님도 잘 모르는 규정들이 그런 거지. 이제 변속차로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느냐. 규정에 뭐 이런 것들이에요. 네. 연결 금지 구간 비도시 지역에서나 하거든요. 네. 뭐 그런 것들은 이제 토지 개발에 관련된 거 공법을 하고 우리 조성남 우리 공장 마왕님 영상 강의를 계속 보세요. 많이 옛날에 1년 전에 엄청 많이 올려져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시간 이제 안 해보니까 그래요. 안 해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만큼 보이고 경험해야지 정확히 알거든요. 근데 경험하지 않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겁니다. 오늘은 뭐 첫날이니까 질문 있어도 안 받고. 네.
하시죠. 오늘 고생하셨고, 하여튼 반갑습니다. 네.